약속대로이냐 아니냐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민주당 강선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 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국민의 아픔은 윤석열, 한동훈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닙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어제 이 서천시장에서의 회동을 두고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잘 짜여진 정치쇼가 아니냐라며 약속 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당에서는 약간 이런 기획설 내지는 뭐 약속된 쇼다 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좀 있나 봅니다. 뭐 일부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게 애초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이런 시각은 아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일부 좀 착각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의 사실상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권한은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봤던 것 같고요. 네. 물론 김경률 위원의 어떤 발언,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한 부분이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국민 민심을 고려했을 때 여당 대표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걷잡으시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국민 여론에 부합한 어떤 정치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진 부분을 보면 마치 이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획된 내용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처음부터 이게 기획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결론만 보더라도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갈등이 봉합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수 있겠느냐. 김경률 위원에 대한 거취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결국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잘 기획된 어떤 시나리오로 가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갈 수 있겠죠. 남아있는 과제는 특검 문제가 남아있고 공천이 남아있는데 스스로 각을 세우면서 그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갈 것으로 보기에는 이틀 동안 대통령실이 보여준 모습,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여당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애초부터 기획된 것은 아니고 네. 또 그렇게 기획해서 낼 수 있는 결과를 향해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기획설이라는 것 자체는 그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기획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이 약속한 애초에 기획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내에서는 애초부터 기획된 갈등 아니었냐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김용주 의원님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꾸 아바타라고 하고 당정 관계가 수직이라고 하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번 사퇴설 쓱 이관섭 통해서 흘릴 테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번 발끈해서 우리 한번 정말로 갈등 있는 것처럼 한번 싸우자. 그리고 이틀 뒤 1시 30분, 13시 30분에 서천시장에서 만나서 KTX를 타고 같이 올라오자. 라는 것을 누군가가 기획했다는 건데 그게 약속대로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가. 김용주 의원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그걸 위해서 불을 질렀겠네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서천시장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앞뒤를 좀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 갈등을 서천시장 화재 사건을 통해서 만나자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잘 짜여져서 이렇게라도 그 장소라도 그건 근데 약속대로는 만날 수 있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째, 약속 대련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핫해요. 너무 발화성이 큽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약속 대련하자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예.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 자체가 약속대는 할 만한 소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뭐 지금부터는 이제 약속대련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가 설랑설레할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이 문제가 가는 걸 보면서 약속대련이었구나를 뒤에 판단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아무런 실질적인 어떤 대통령실의 시각과 당의 시각이 사실은 맞춰진 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보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심하고 한 내용이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실제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건 약속 대련이다.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측이 짜고서 치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윤 대통령이 의중을 접어주고 한동훈이 이득 보는 시나리오다. 1차전은 한 위원장의 우세성으로 끝날 것이고 2, 3차전이 있을 것이다. 라며 약속 대련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약속 대련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군요. 국회인데요.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가 최고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위원장님, 그 여사 리스트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에 좀 더 강조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출근을 했고요.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질의응답 간략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요. 어제의 모습에 더 덧붙일 말은 없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들어봤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설과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